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제로 저희 안산 김씨의 부끄러운 족보 이야기를 하며 지난 날들을 반성합니다. 제 할아버지는 둘째 아들로 태어나 자수성가하여 평양 강동에서 엄청난 갑부가 되었지만 6.25 전쟁 전에 50세가 채 못 되어 사망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장남으로 태어나 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인 5년제 평양중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계시다가 6.25 전쟁 때에 남한으로 피신하셨고, 그 후에 저희 할머니는 가족을 데리고 피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족보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에 남들이 자기 집안의 족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할 때에는 조용히 들어야만 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자기 집안의 족보를 찾아 조상에 관해 발표하라는 과제가 주어졌을 땐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어 역사에서 저희 집안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랍고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산 김씨 집안이 고려시대 최초의 외척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운 저희 족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려 승종 때 993년에 거란이 큰 군사를 일으켜 침공했습니다. 이때 서희가 외교적 담판에 나서 강동 육주는 원래 우리 조상인 고구려의 땅이니 고려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려는 거란과 적대국인 중국의 송나라와 관계를 끊고 거란에게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제안을 아주 좋게 생각한 거란은 압록강 동남쪽의 강동 육주를 고려에게 주었고 군사를 돌이켜 거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그 후에 계속 송나라와 교류를 하였고, 그래서 거란은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1009년에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쫓아내고 도망간 목종을 죽이며 현종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거란의 성종은 강조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핑계 삼아 1010년에 큰 군사를 일으켜 고려를 침공하였습니다. 강조는 거란과 맞서 싸웠지만 전사하였고 고려는 패하였습니다. 개경에서 이 소식을 들은 현종은 강감찬의 권유로 개경을 떠나 남쪽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두 왕비를 데리고 피난길에 나선 현종을 지방의 수령과 백성들이 냉대하였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현종을 조롱하며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험난한 피난길에서 현종은 왕비를 잃어버리기도 하였고 다시 왕비를 찾는 소동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종은 임신한 왕비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며 친정에서 몸을 조리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종은 충청도 공주까지 피신하였습니다. 이 공주에서 저희 안산 김씨 집안의 조상인 김원부가 있었습니다. 김원부는 현종에게 의복과 토산품을 주면서 융숭하게 대접하였습니다. 현종은 피난길에 나선 이후 김원부의 집에서 처음으로 의복을 갈아입었고 김원부가 주는 여분의 의복과 음식을 가지고 전라도 나주까지 피신하였습니다. 한편 거란의 성종은 개경을 점령하였지만 본국인 거란을 오랫동안 비워놓기에는 불안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종이 보낸 특사와 함께
거란의 성종은 강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은 거란의 성종이 거란으로 돌아가면 고려의 현종이 거란의 조정에 입조하여 항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란은 돌아갔고 현종도 개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현종은 기경길에 공주의 김원부를 다시 찾았습니다. 김원부는 첫째 딸에게 현종이 입을 의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현종은 김원부의 첫째 딸과 동침한 후 그 첫째 딸을 데리고 개경으로 가서 개경에서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현종은 김원부의 둘째 딸, 셋째 딸도 왕비로 맞이하였습니다. 김원부의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낳은 세 아들이 현종의 뒤를 이어 9대 덕종, 10대 정종, 11대 문종이 되었습니다. 김원부는 세 딸을 왕비로 만들었고 또 세 외손자가 차례로 왕이 되었으니 그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에는 이 김원부가 최초의 외척 세력으로 등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고려와 조선에는 많은 외척 세력이 등장하며 우리 민족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김원부가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누리다 보니 김원부의 처가인 인주 이씨 집안도 덩달아 권력을 누렸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황당합니까? 김원부의 처조카인 이자연은 세 딸을 문종의 아내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 이자연의 첫째 딸이 낳은 세 아들이 문종의 뒤를 이어 12대 순종, 13대 선종, 15대 숙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인주 이씨 이자연의 권한이 안산 김씨의 권세를 능가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연의 손자인 이자겸은 경원 이씨를 일으키며 이 경원 이씨를 최고의 가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자겸은 자신이 직접 왕이 되려고 반란까지 일으켰으니 그 욕심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김원부가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에 무슨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외척 세력으로 시작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기록만 있으니 너무도 부끄러웠는데 이 김원부로 말미암아 또 다른 외척 세력인 인주 이씨와 경원 이씨까지 생겼다니 너무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경원 이씨의 이자겸은 반란까지 일으켰다니 이 모든 것이 김원부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니 저는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김원부의 후손이기에 제가 그 당시에 태어났더라면 하는 망상을 잠시나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태어났더라면 제가 우리 민족을 위해 무슨 유익한 일을 했겠습니까? 저도 제 마음대로의 욕심에 사로잡혀 인주 이씨, 경원 이씨와 피비린내 나는 권력 싸움만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욕심에 이끌려 패망한 사례를 많이 열거하고 있고 또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인 제가 그 당시에 태어났더라면 하는 망상에 잠시나마 빠졌던 것은 저의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 미련에 사로잡힌 것을 보여주는 아주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다음 주 새해 첫 주제는 여성이 홀대 받음과 동시에 우리 민족의 족보가 많이 과장되고
조작된 사실에 대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